자, 이번 시간에는 이프문의 다중 비교와 포문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 개의 조건을 달고 싶어요. 이프문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입력받은 숫자가 자, 3보다 크면서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또는 뭐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원래 참으로 표시하려면 저희가 if문을 두 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하나가 더 있고. 자, 두 개를 써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렇게 if문을 두 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if문을 여러 개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AND 연산자 요 문자열 AND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6 두 개를 넣어주셔서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씩 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입력 받고요. 5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입력 숫자 x는 5죠. 5는 3보다 크면서 6보다 작죠. 참이죠. 안쪽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7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조건은 참이지만 요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출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다는 논리 연산자를 쓰실 때는 AND 연산자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엔터 왼쪽에 있는 역슬래시 시프트 누르시면 일자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OR 연산자라고 해서 두 조건 중에 한 개의 조건만 참이어도 참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우리가 5호 연산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3보다 크면서 6보다 작았을 때. 자, 6일 때 이렇게 하나 넣어볼까요? 그럼 3보다 클 때도 참, 6하고 같았을 때도 참. 여긴 3보다 작았을 때로 하겠습니다. 자, 6을 입력을 해주면 지금 요 조건만 참이죠? 근데 우리는 참이라고 나왔죠? 자, 5호 연산자는 두 조건 중에 한 개의 조건만 참이어도 참을 반환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다셔도 괜찮습니다. 뭐 나는 세 개를 달고 싶다. 이렇게 계속 무수히 많게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중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and 그리고 x는 7보다 크면서 12보다 뭐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지금 여기가 먼저 될지 여기가 먼저 될지 여기가 먼저 될지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괄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를 활용해 주셔서 요 조건이 참 그리고 요 조건도 참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이렇게 또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이제 if문을 여러 개 쓰는 방식보다 논리 연산자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코드가 간결해지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조건이 많아질 경우에는 사실 if문을 두 줄 나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이번에는 포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반복적인 코드를 계속 작성을 하신다고 하실 때 사실 요거 이제 계속 반복하는 코드죠. 화면에는 내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단순하게 코드를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 뭐냐?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작성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int x i로 두겠습니다. i는 10 i 뿔뿔. 그래서 한 코드를 총 10번 반복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반복문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요 값은 내가 몇 번 반복하는지 값을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왜? 컴퓨터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개수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세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내가 개수를 세워준다는 그 변수, 카운트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여기는 이제 처음에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 들어갈 값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초기 값.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이 들어가요. 너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 해서 우리가 조건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할 거야. 만약에 10보다 커지거나 10이랑 같아지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개수를 그럼 너 얼마씩 세줄 거야? 뿔뿔 연산자는 1을 증가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뿔뿔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나 한 개씩 증가시켜 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실행하실 때 한 줄씩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지워주시고 i 변수 넣어준 다음에 자, 만들어졌죠? 0이죠? 한번 출력. 자,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창이랑.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i가 몇이 됐냐면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조사식이 안 보이는데 자, i가 1이 됐을 겁니다. 뿔뿔 됐기 때문에 1은 10보다 작죠? 참이죠? 출력. 자, 그리고 또 2, 3, 4, 5, 6 쭉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지금 9일 때죠? 그럼 여기 올라가면서 i가 뿔뿔이 돼서 10이 될 겁니다. 10은 10보다 작다라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조건에 거짓을 반환하게 되겠죠? F10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거짓이 돼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9까지니까 총 10번을 반복하는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반복문을 쓰면 소스 코드의 반복을 줄여줄 수가 있고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됐었던 이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숫자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변수를 이용해서도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b가 들어가면 얘는 7번 반복되는 코드가 되겠죠? 너 몇 번까지 반복하고 싶어? 입력받아서 내가 입력받은 만큼 반복하고 싶어. 저희가 뭐 100번을 입력하면 그럼 이 프로그램은 10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개수도 우리가 변수랑 같이 응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시킬 수 있는 코드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 꼭 잘 연습하셔서 숙달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 한 번 반복하는 코드는 반복문을 쓸 이유가 없죠. 의미 없는 포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고. 자, 문법이 그러면 한 가지 문법 우리가 배웠으면 그 문법만 딱 쓸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법은 프로그래밍에 제공하는 모든 문법은 서로가 응용이 돼서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내가 원하는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i가 5일 때는 뭐 이쯤 했다가 우리가 5번째라고 출력을 해줘서 뭐 특별한 조건문을 또 삽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F5로 하나씩 실행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한 줄씩 실행해서 실행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